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섹스는 굉장히 필요하고 실제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섹스는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섹스까지 할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섹스를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부분은 너무 많이 다르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왜 애무하고 이런 데서 외로움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왜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이러잖아요. 60대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싫다고 할 것 같아요. 스킨십도 싫고 함께하는 것도 싫고 그러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50 지나면서 여자들이 대체로 폐경을 하잖아요. 폐경을 하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갱년기를 잘 겪는 사람이 있고 겪지 않고 그냥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갱년기를 겪죠. 그럼 남자들도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그리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력감도 생기고 아무래도 성욕이 좀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일상이 좀 지루해지고 이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여자들은 폐경을 맞으면서 굉장히 극심한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욕이 없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폐경하고 나면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하냐면 건조해지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마르고 안구 건조가 심해지고 그리고 입도 마르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 나고 그 물이 마르는데 눈이나 뭐 피부도 건조하기 때문에 주름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질이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도 떨어지지 성관계 하는데 아플 수 있지 손잡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 깊은 스킨십 섹스는 사실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오느냐 안 해오느냐에 따라서 60 이후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제 구독자들은 거의 한 5, 60대 이상인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 나이든 중년 이후의 섹스, 성생활, 부부관계는 파트너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폐경 겪으면서 모두 다 성욕이 떨어진 채로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게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뭐 호르몬 치료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젠 안 돼 이렇게 닫아버리는 것보다는 좀 노력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아까 왜 뭐 필요한 게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또 뭐라고요? 칭찬이야 뭐 들으면 좋지만 그 60대 중년 여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은 마사지하고 반려견, 반려묘면 많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60 넘은 여자들이 이렇게 반려견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밀고 다니고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참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공감 혹은 왜 사랑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풀고 그리고 스킨십에 대한 욕구는 마사지샵에 가서 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킨십도 이게 잘하지 못하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남편하고 규칙적인 섹스를 그래도 부부관계를 해왔던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좋아지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회복이 빨라요. 근데 60 지나서 6개월 동안 부부관계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회복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건 이제 남자도 발기부전이 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성욕도 잘 안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데 둘 다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이제 남남이 되는 거죠. 이 사람 2번 하고 싶고 나는 뭐 열흘에 한 번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이 사람은 한 번만 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협상을 좀 하는 게 좋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이 대화 잘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뭐 어깨 쓰다듬고 이 정도의 스킨십은 우리도 하는데 섹스까지 할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부부관계를 계속 하는 사람과 섹스를 계속 하는 사람과 안 하는 부분은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젊었을
만났을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알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기네는 지금 85세가 넘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금술이 더 좋아지고 서로의 더 좀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얘 더 웃게 되고 그러는데 주변의 친구들 중에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쓸쓸하고 재미없고 만나면 싸우고 이런다고 하더라. 그래서 부부 관계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섹스는 굉장히 필요하고 실제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섹스는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남자들은 발기가 잘 될수록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발기라는 게 남자들한테는 피돌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발기가 잘 된다는 게 가장 말초신경까지 피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기관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정을 해줘야 전립선 비대나 염이나 암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체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랑받고 사랑하고 왜 애무하고 이런 데서 외로움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왜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이러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질이라는 통로가 그 통로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구하고 자궁경부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통로 같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가 폐경이 오면 건조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질 점막이 약해지면서 얘들이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해주면서 좀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부부관계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질 점막도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말씀들 하시기로는 그 질 건조도 훨씬 덜 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 하면 점점 노쇠하고 쓰면 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성관계는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옛날에 그 방중술에서 뭐 접이불로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은 용불용설 그래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의 성은 use it or lose it. 쓰지 않으면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노화가 제일 빠른 곳이 뇌하고 성기라고 그래요. 성기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뇌 치매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기능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는 방향이 좀 같았으면 좋겠고요. 그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게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노화의 속도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랑 좀 달라서 아무래도 뭐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를 거고 그래서 다시 생활을 재편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나이 든 부부들한테 그런 거 많이 권해요. 이제 둘이 마주보게 된 부부들한테 같이 하는 취미를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뭐 산책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저녁에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 뭐 취미 활동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산 같은 데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텃밭 가꾸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왜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댄스 같이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주변에 댄스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부부가. 아무래도 이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운동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템포 맞춰서 늙어가는 것. 이게 바로 부부가 이제 오래 해로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태어날 때부터 부모였잖아요. 근데 개인 여자와 남자로 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왜 결혼했나,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왜 그때 결혼했나, 결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나,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자식한테 주는 조언. 그리고 나의 소감 이런 거 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결혼의 연습이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사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그 과제가 아니면 너 이리 좀 앉아봐.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과제라고 하니까 애도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고 열심히 물어보는 거고 부모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결혼에 대한 한번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결혼 생활이 뭐였지? 이런 인생을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부모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립하면 부모들은 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부부들이 은근히 왜 끈끈한 정, 동지의식, 동반의식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 독립하고 나면 나는 뭐 엄마가 좋아하는 뭐 생활을 좀 해보겠다라는 아빠도 계시고 엄마한테 잘해주겠다. 내가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시켰다. 이러는 아빠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고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 뭐 텃밭을 같이 가꾸고 싶다. 이렇게 왜 같이 가는 삶을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결혼에 대한 인터뷰를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 보통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라 그러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이혼을 했거나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별거나 이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80%는 같이 산다는 얘기죠. 같이 살아온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건 그래도 뭔가 왜 둘이서 협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그리고 돌보고 이러면서 살아온 그 30년, 40년의 세월은 그거는 헛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도 요즘은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람이 무던하면 그러면 누구랑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운명의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도 잘 맞춰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남편과 잘 살 수 있고 내 아내랑도 좀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부부관계에서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실 나이가 많으면 좀 더 잘 될 것 같긴 해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하는 것. 내가 저때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의 입장을 좀 미루어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템포를 맞춰서 걸어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혼을 생각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막 폭력이 있거나 언어 폭력이 있거나 실제로 때리거나 막 혹은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막 술 혹은 뭐인가의 중독, 뭐 약물이든 담배든 뭐 이런 중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중독이 있다거나 혹은 아주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그러면 그냥 도닥거리고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마음을 바꾸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죠. 그래서 내가 왜 지금까지 거의 뭐 그냥 애들 돌보고 이렇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애써온 부부였고 이제 둘이 마주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뭔가 하기가 좀 낯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를 보고 관심을 갖고 뭔가 왜 손잡고 밤 산책도 가고 그리고 같이 시장도 보러 가고 같이 뭐 댄스도 배우고 뭔가 같이 취미를 나누면서 이 노년을 혼자보다는 이렇게 같이 보내고 그러면서 각자의 생활을 인정을 한다면 저는 둘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못 살겠어 여태까지는 자식 보고 참았어 이렇다면 그래도 적어도 준비는 하고 이혼하시라.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왜 뭔가 그 생활력을 좀 키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물론 뭐 이혼하고 생활력을 키우는 것도 할 수는 있겠죠.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좀 준비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황혼 이혼이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그냥 기분으로 선택은 안 하시겠죠.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가장 유리할 때 이혼하는 거라는 걸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혼이 요즘은 뭐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요즘 좀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추세고 하니까. 그리고 또 몰라요. 자기는 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로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근데 막상 떨어져 보면 정말 자기가 외로움은 못 견디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좀 알고
그리고 어쨌든 뭐 이혼을 생각할 때 이게 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사실 60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다시 신혼처럼 다시 벽돌을 새로 쌓아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준비되실 때 내가 가장 유리할 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60대에서 뭐 어쨌든 그 관계를 재편할 때 소통 방법, 대화 방법, 또 성관계를 어떻게 성생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어떻게 좀 재미있게 멋있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대 지나면 6개월 정도 쉬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색하고. 이때는 두 분이 잘 안 되시는 문제는 사실 무조건 아예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회복해보자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추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좀 찾아오셔서 상담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부부관계를 또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